안녕하세요. 금융컴퍼니 박민정 PD입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마음챙김, 리더한테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설명 주셨다면, 저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가정 내부적으로 세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마음챙김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언젠가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마음챙김 기반의 전략적 인식, MBSAT라는 과정, 티처 과정 시작하시면서 어, 내부에도 조금 구성원들이 마음챙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또 저희도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구성원들한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정을 세팅해서 좀 소개해 드리기 시작했는데,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그때 막 마음챙김이 막 이렇게 그 키워드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막 그 약간 유행 같은 게 막 시작이 됐었을 타이밍인데, 제가 막 소개해 드리면 저희 조직엔 안 맞아요. 또는 저희가 관련해서 뭐 박사님,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는데 망했어요. 이런 얘기 진행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 팀장님들 모시고 약간 그룹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심리 기반의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 사실 맘챙김의 호불호가 가장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호인 팀장님이 그때 이제 과정을 여러 세션 진행하시면서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요 과정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과정 특강부터 뭐 길게는 한 이틀 과정까지 좀 쭉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쭉 한번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100개 이상, 130개 이상의 기업에 한 1200시간 정도 과정을 기획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 점들은 현장에서 일단 팀장님들의 이 마음챙김에 대한 불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일단 지금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많이 필요하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 끝나고 나면 대부분 거의 뭐 대부분이 나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피드백들이 조금 많으시고 어, 조직에 도입하는 방식도 되게 점점 혁신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작게는 뭐 특강부터 짧게 한 3시간 워크숍부터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제안했던 과정은 임원분들, 신임 임원분들 과정을 진행하시는데 해외 연수원에서 진행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마음챙김 과정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의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화 상황, 스트레스 상황, 이제 번아웃에 가려고 하는 이런 리더분들의 상황에 마음챙김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과정은 이 과정을 세팅하면서 조금 크게 세 가지 정도 중점사항을 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 선생님께서도 마음챙김 정의 막 소개해 주셨지만 막 이렇게 딱 이게 마음챙김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학자마다 또한 수련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마음챙김의 본질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치료 목적으로도 마음챙김이 쓰이고 수련 목적으로 쓰이는데 저희는 자기계발, 성장, 또 리더십의 어떤 향상의 도구로서 이 마음챙김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초반에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아까 뭐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렵죠. 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리더분들이 아까 인터뷰 내용도 보셨겠지만 그냥 뭐 당연히 번아웃은 달고 사는 거지 스트레스는 리더로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번아웃이 와서 일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야 본인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본인이 일을 하면 잘 챙겨야 됩니다라는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시각화를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이오도트라고 가멸 스티커를 활용한다거나 체크를 좀 해본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습관화입니다. 루틴으로 가는 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모든 교육 내용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학습으로만 끝나서는 효과가 없고 특히나 마음챙김은 그 저희가 앞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그 1분 마음챙김, 또 3분 마음챙김 호흡이라도 매일매일 습관화 하셔서 본인이 일에서 적응을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좀 좋을 수 있을까를 계속 저희가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세팅할 때 크게 세 가지 주안점을 제가 두고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챙김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요청을 주실 때 보통 뭐 리더분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요. 라고 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 리더십, 그러니까
새롭게 뭐 팀장님이 되셨는데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길게 하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의 목적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인터벤션 활동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이 그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뭐 구성이라든지 그 실습 후의 레포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콘텐츠보다 시간과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더분들 너무 바쁘시고 자꾸 그 교육 중에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떨어진 공간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현장이 또는 영업 쪽에 계신 리더분들은 특히나 월말월초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피해서 사실 마음챙김 과정을 세팅을 하셔야, 그러니까 월말에 하시면 정말 앉아 계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안 하니만 못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어쨌든 집중해서 실습도 하셔야 되고, 계속 저희가 그 같이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말 그 구별된 시간, 좀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거 정말 권장드리고 있고, 특히나 장소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조금 리프레시 차원에서 연수원, 공간이 좋은 데 많이 선택하실 때, 이제 그런 것부터 제가 미리 좀 확인이 되면, 컨텐츠상에서 마음챙김 걷기 시간 좀 길게 드리고, 같이 하는 시간도 좀 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과정을 세팅하면서, 마음챙김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또한 뭐 내부에서 조직에서, 이런 특강이나 뭐 이런 거 해보셨는지 사실 조금 꼭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 맨 위에 리더분이 마음챙김을 하시겠다고 하면 과정을 세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에 사실 어려움 별로 없는데 이 마음챙김 과정만큼 윗분에 설득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뭐 아까도 제가 해외 연수원 신입 리더분들 모시고 가신다고 했던 것도 왜 그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여쭤보면 저희 CEO가 관심이 많아요. 또는 최근에 저희가 막 이렇게 좀 대규모를 하는 애들은 대부분 저희 CEO가 하라고 해서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담당자분이 이게 우리 이제도 너무 필요해서 하고 싶다고 하셔도 일본 선택하는 게 너무 모호한 컨텐츠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특히나 또 마음 챙김이라는 거, 명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것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가 저기 여쭤보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소개드렸던 요거 기반으로 저희가 두 가지 과정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시간짜리 워크숍 하나,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긍정점수까지 활용해서 과정을 했던 거, 그리고 끝나고 조금 습관화를 위해서 3개월까지 팔로우업했던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좀 리더의 마음 챙김을 높이는 과정을 세팅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팀장의 쉼과 마음 관리를 위한 마인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기업은 저희가 이제 팀장급, 실장급, 뭐 매니저지만 어쨌든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이셨고요. 저희가 한 10차소 기획을 했다가 내부에서 이제 조금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한 차소 더 확장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 기업은 상황이 이제 2개 기업이 합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되게 혼란한 상황이었고, 뭐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더분들을 위한 과정을 이틀 과정을 별도로 좀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저희 과정을 좀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 리더의 스트레스랑 혼란감뿐만 아니라 약간 좀 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과정을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이렇게 역할 수행하는 데서 마음챙김의 필요성을 조금 인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지까지 좀 가면 좋겠다고 하셨고 제가 앞서서 이제 담당자분의 마음챙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어, 인재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과정을 하나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풀리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오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모듈에서 요 실습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랑 논의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구성할 수 있어서 네, 세팅할 때도 되게 효율적으로 좀 진행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마인드풀 리더의 습관 마음 챙김에서는 왜 마음 챙김이 리더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애쓰지 않고 일하기에서는 아무래도 뭐 멀티태스킹이잖아요.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과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지치지 않고 끊어가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는 마음 챙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더가 조금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조금 더 현명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부모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보시자마자 저희가 보통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꼭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조직 변화가 아주 크게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성원들 그런 속에서 리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금 마음챙김 그 3시간 자체로 조금 의미가 있고, 그다음 좀 적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조금 주안점을 둔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조금 마음이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 뭐,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스트레스는 없지. 보통 술이나 아니 몸을 되게 힘들게 써가지고 빨리 잔다. 이런 유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 많이 보거나, 뭐 화초를와 대화를 한다거나, 뭐, 강아지의 눈을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조금 그, 본인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방법이 있으시긴 했고요. 그리고 실제 조금 너무 심하게 아프고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거나, 또 이제 간혹 정말 있습니다.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영상도 길게 하시고 나만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하고 계신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제가 밑에 신입사원 MZ 구성원들 보면 본인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굉장히 잘 많이 알고 있고 요새 뭐 요가나 또 많잖아요. 클래스들이 그렇게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반면 리더분들을 정말 모르세요. 특히나 윗분으로 올라가셔서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뭐 반려견 눈 마주치기 이런 게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실제 워크샵 중에서 그 팀장님들의 모델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인지하는 거를 사실은 중요하다고 배우고 일을 해오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끄는 거를 배우고 사실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의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본인은 자기 마음 잘 못 챙기지만 구성원 챙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좀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호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애쓰지 않고 일을 할 거냐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앞에 아주 간단한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일단은 끊어가는 효과에 좀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 회의가 계속 연속이 되실 건데 그 계속 연결되는 그 회의에 대한 스트레스,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뇌가 엄청 피곤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뇌는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실 그렇게밖에 일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아까 선생님도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의 잠깐의 쉼을 주는 기술로 마음챙김 소개드립니다. 그래서 쉴 때 쉬고 잠깐이지만 아주 잘 쉬고 다시 일에 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마음챙김 소개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알려드리는 게 이제 이런 마음챙김의 어떤 모델. 그래서 요 3가지 모델,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이제 호흡을 하고 그걸 상태를 관찰을 하고 그 상태에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 스텝을 가는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하도록 안내해드립니다. 3번째 모듈에서는 어,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리더분들은 사실은 감정이 확 올라오게 되죠. 감정이 확 올라오게 되면 사실 의사결정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 상황에서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때 의도적인 행동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마음챙김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좀 워크샵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나리오 영상도 보고 내 사례도 조금 보시면서 그때 내 마음 상태 조금 잘 알아차리시도록 베타라는 도구를 드려요. 그 이슈라는 상황 안에서 내 몸의 감각은 좀 어떤지,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행동 충동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차림으로써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소감들 중에 공통적인 부분은 마음챙김 되게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의 마음 돌아보는 거, 그리고 내 마음 돌아보는 거 중요성을 좀 인지하는 게 좋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내가 팀원을 챙기기 전에 내 마음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게 공통적인 의견이십니다. 2번째 사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례는 팀장의 웰빙 증진이요. 긍정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마음 챙기만 한 건 아니고 이 과정은 그러니까 리더 과정으로서 이틀 과정 중에 저희가 거의 하루 정도를 마음 챙기, 그러니까 마음 관리에 대한 거를 좀 비중을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팀장님들 한 90분 정도 모시고 진행을 했었고요. 배경은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이 글로벌 기업의 그 방향성, 본사의 방향성 자체가 긍정 리더십이에요. 긍정성에 기반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긍정 리더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조금 리더의 마음과 관련된 거를 더 하고 싶다고 요청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리더의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도 영향 엄청 크게 미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서 이런 리더가 먼저 본인의 에너지의 영향력을 좀 인지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 상태를 조금 잘 인식하고 좀 잘 관리하는 거 중요성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지내면서 성과를 잘 내는 리더십의 관점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 관점 안에서의 이제 뭐 마음 관리하는 법,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13시간 과정을 진행했었고요. 팔로업으로 3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진행했습니다. 크게 내용은 리더의 새로운 관점, 와우, 요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새로운 좀 프레임을 좀 소개해 드렸고, 그 관점에서 내가 와우 하기 위해서 마음 잘 관리하시는 걸로 앞에서 소개드렸던 마음챙김 진행했고요. 추가적으로 정서, 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 기반으로 좀 긍정 관계 안에서 어떻게 좀 잘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소통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걸 이 앞에서 배운 것들 기반으로 내가 돌아가서 우리 팀은 어떻게 와우 문화를 좀 전개해 볼 수 있을지 액션을 좀 구상해 보는 걸로 진행을 했었고, 이 9개 루틴, 이 13시간 안에서 했던 활동들을 루틴으로 좀 작게 만들어서 실제 해보실 수 있게끔 계속 디지털 컨텐츠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리더분들은 이미 일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리더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게 이제 점점 저희가 뭐 외부 환경도 바뀌고 있고 하다 보니 음, 웰도잉만 갖고는 사실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는 사실 웰빙 축이라고 하는 해피니스 축을 하나 더 이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도 잘하면서 나도 잘 챙기는 그래야 지속적인 성과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냥 웰도잉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정서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이미 뭐 리더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 정서라는 걸 되게 나이브한 거라고 배우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서 감정을 전혀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극대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해왔는데, 사실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가고 있는 거는 웰빙 기반의 웰도잉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본인이 정서라는 거, 마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 보면 리더의 뇌가 사이코패스랑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목적과 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그 사이코패스의 뇌와 리더의 뇌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감정을 끄고 센싱을 그냥 배제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달려왔고 사실 그런 리더 밑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 지금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챙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좀 더 저희가 특별히 좀 더 했던 거는 현재 나의 마음 지수를 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9개 정도 문항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번 주 나는 일터에서 어땠는지 나의 마음 체크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바이오도트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 온도에 따라서 이 스티커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리더분들의 지금 현대 혈액 온도에 따라서 스티커가 바뀌는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앞서 소개드렸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거는 이제 정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왼쪽처럼 저희가 이제 힐링을 위한 어떤 이 일터를 떠나는 것들은 요새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행도 너무 잘 가시고 또 그 외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일터로 다시 돌아오면 그 환경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
그 일터에서의 내가 사실은 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서라는 개념 설명드리고 정서라는 거가 뭐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10가지 긍정정서에 대해서 배우고 일상에서 자주 깨라도 자주 이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주 간단한 3G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저희가 감사하기라고 아시면 되게 쉬우실 텐데, 감사하기는 사실은 좋았던 거에서 조금 더 정서적인 게 좀 부과되는 거라면, 3GT는 그냥 오늘 하루 좋았던 거 세 가지 기록하는 겁니다. 점심 맛있었다거나, 뭐 팀원과 대화가 좋았다거나, 아주 간단하게 오늘 좋았던 거를 세 가지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떨어진다라는 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리더분들이 하루를 좀 마감하시면서 오늘 좋았던 거 세 가지 쓰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마음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실제 이 활동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뒷단에 이제 그뭐 긍정 관계나 와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저희 진행을 했었고 앞에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이 배운 것들을 좀 지속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루틴으로 만들어서 드렸고 좀 잘하실 수 있게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보실 수 있게끔 보여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인사이트 있었던 거는 리더십 기존에 자기가 받아들인 리더십이랑 좀 달랐다. 이런 부분에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리더분들 대상으로 마음챙기 교육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 팀원도 꼭 해달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야 조금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리더분들이 돌아가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챙기 리스킬이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새로운 역량을 계속 학습하셔야 되는 건데 도구로 드리고 있는데 사실 도구라는 게 본인의 이런 상황에 접목되지 않으면 도구로서의 어떤 쓸모는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 중요하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아마 소개서를 보내드릴 건데 앞에서 소개드렸던 대로 세 가지 현재에 집중해서 일하고 유연하게 대안 탐색하고 편견 없이 대화하는 이 모듈뿐만 아니라 끝나고 돌아가셔서 할 수 있게끔 디지털 마음 피트니스 붙여서 저희가 그 과정 계속 소개드리고 있고 저희도 조금 더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음 피트니스 간단 조금 소개드리면 끝나고 나서도 본인 마음 상태 계속 체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한 달 하고 나면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재밌고 가볍게 진행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와 그다음에 실제 오디오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많은 정보를 조금 빠르게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거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